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삼성그룹의 위기에는 항상 든든한 지원군 중앙일보가 있었다. 오늘은 삼성의 가족회사이자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보수 언론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형 언론사 중앙일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언론 쪽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준비를 해서 1965년 중앙일보를 창간하죠. 초대 사장은 당연히 이병철 회장이고요. 부사장이 홍진기라는 인물이었어요. 1966년에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면서 이병철 회장이 잠시 물러나고 1968년부터 홍진기가 중앙일보의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홍진기라는 인물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홍진기는 1940년 경성제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최종 합격하여 법조인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죠. 이때의 친일 행적으로 인해 2009년 홍진기는 친일 임명사전에 이름을 올려요. 일제강점기에 판사를 했던 홍진기는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더욱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1954년 법무부 차관이 되고 곧바로 법무부 장관까지 합니다. 당시의 언론은 이승만이 가장 아끼는 장관이 홍진기다라고 할 정도였죠. 이승만의 신임을 어떻게 얻었냐? 3.15 부정선거를 수습해준 것이 홍진기다라고 알려졌어요. 이 시기에 홍진기가 했던 정말 참혹하고 정말 주옥 같은 업적을 시대의 순으로 세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경향신문 폐간. 1959년 2월 경향신문은 칼럼을 통해서 이승만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 홍진기는 경향신문을 그냥 강제로 폐간시켜버립니다. 두 번째, 죽산 조봉암 선생님 처형. 1959년 7월 독립운동가셨던 이 조봉암 선생님께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이 집행되어서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조봉암 선생님을 위한 구명운동도 하고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라고 하죠. 근데 그 처형 명령의 최종 승인을 한 것이 바로 홍진기로 알려져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뒤 2011년 1월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조봉암 선생님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봉암의 사형은 이승만 정권의 정치 탄압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세 번째, 4.19 혁명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1960년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부정선거에 대항하여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고요. 이승만 정부는 이 시민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총을 쏘아댑니다. 사망자가 당시 서울에서만 130여 명, 부상자가 1000명이었어요. 혁명이 끝난 뒤 서울에서 발포를 최종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를 했는데요. 이때 최종 명령자가 홍진기로 밝혀집니다. 1960년 5월 검찰은 홍진기에게 사형을 구형해요. 그리고 1961년 12월 혁명재판소 상소심에서 홍진기는 무기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963년 8월 홍진기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게 됩니다. 실제로 복역한 것은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참 이상한 일이죠. 홍진기는 그야말로 죽다 살아난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특사로 풀려날 수 있었나?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홍진기가 풀려날 수 있게 힘을 써준 사람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었다라고 합니다. 홍진기에게 이병철은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이었던 셈이죠. 이때부터 이병철과 홍진기의 이 끈끈한 인연이 시작되는데 1967년 이병철의 아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홍진기의 딸 홍라이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사돈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1968년 홍진기가 중앙일보의 사장 자리에 오르면서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사돈인 이병철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삼성의 스피커 역할을 합니다. 이건희는 홍라이와 결혼한 이후에 중앙일보의 이사로 재직한 적도 있어요. 실제로 이건희 전 회장은 내 정신적 고향은 중앙일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1986년에 홍진기가 죽고 그 다음해인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죽으면서 이제 삼성과 중앙일보의 관계는 이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건희와 홍진기의 아들 홍석현이죠. 홍석현은 중앙일보의 대표로 취임하자마자 기존 임원들 자리에 삼성 사람들로 채웁니다.
이건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배종렬을 중앙일보 부사장에, 삼성 비서실 출신의 송영로를 전무에, 역시 비서실 출신의 송필호를 이사 자리에 앉혀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앙일보는 삼성그룹에서 많은 돈을 받아갔다라고 하죠. 근데 뭐 그럴만도 하죠. 누나가 삼성그룹의 회장 부인인데 누님 하면서 뭔 부탁인들 못하겠어요. 심지어 중앙일보 건물의 지하주차장 수리비까지 삼성그룹의 본사에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삼성그룹의 재무팀에서 굉장히 난처해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홍석형 중앙일보 사장은 탈세 의혹이 있기는 했지만 언론사 사장으로서 능력이 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많았대요. 실제로 중앙일보는 가로쓰기 편집, 석간신문에서 조간신문으로의 전환, 한국신문사 중에는 일찍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기도 했고요. 섹션 신문을 도입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꾀하면서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음에도 조선, 동아일보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첨언을 드리자면 중앙일보 오너 일가는 중앙그룹과 BGF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BGF는 보광그룹 패밀리의 약자인데 여러분 편의점 CU 아시죠? CU에 보면 BGF라고 써있는 게 있거든요. 이 편의점 CU가 보광그룹 겁니다. 홍석현 회장의 동생인 홍석조가 보광그룹의 회장이에요. 뭐 아무튼 중앙일보가 1999년 삼성 계열사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는 하지만 끈끈한 혈연으로 엮여있는 중앙일보는 삼성그룹을 계속해서 서포트합니다. 그러면 중앙일보가 삼성을 어떻게 도왔는가? 자잘한 보도들은 다 제치고 몇 가지 상징적인 일들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을 옹호한 중앙일보.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잠깐 현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을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중앙일보가 어떻게 보도했냐? 1966년 9월 16일자 신문에서 이 중앙일보는 사카린 밀수 보도 사실과 다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이 직원 개인의 비행이며 회사에서는 이 불미스러운 행위를 몰랐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7일자 사설에서는요. 문장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번 사카린 원료 밀수 사건이 왜곡되거나 무분별한 흠이 없지 않은 세론이 비생산적이고 인심을 쓸모없이 자극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아니, 뭔 문장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나요? 부정어가 이게 몇 개예요? 아무튼 사카린 밀수 사건은 정치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었거든요. 야인시대의 주인공이었던 김두한이 국회에 오물을 투척한 사건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나 중앙일보에게 이 사카린 밀수 사건은 사라져야 할 정부와 기업 주도의 범죄 사건이 아니라 비생산적이고 쓸모없이 인심을 자극하는 사건이다 라는 입장을 낸 것이죠. 참 대단합니다. 두 번째, 삼성과 현대의 전쟁에서 칼 노릇을 한 중앙일보. 1980년 삼성과 현대의 1대 회장인 이병철과 정주영은 자존심 대결을 하게 됩니다. 삼성과 현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룹들이지만 사업 구조는 지금도 많이 다르죠. 지금도 이 주력 사업이 겹치지는 않아요. 1980년대 현대가 중화학공업과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세계 1위인 삼성을 바짝 추격해옵니다. 이병철 회장은 심기가 불편하겠죠. 이때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1977년 한 신문 칼럼에서 삼성이 중앙일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재벌 기업이 언론사를 소유하는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거죠. 이때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중앙일보와 통합된 당시 동양방송은 현대 정주영의 조카가 대학에 불합격한 사실, 굉장히 찌라시 같은 이런 것을 4번이나 방송을 합니다. 참 재벌들 싸움이 참 유치해요. 그리고 1980년 중앙일보는 결정적으로 현대건설의 해외 공사에 각종 비리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도했어요. 참고로 이때 현대건설의 사장은 이명박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때 현대건설은 해외 수주가 무산되기도 했고요. 현대건설 측이 꽤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 그리고 홍진기 중앙일보 사장이 화해를 하고 싸움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삼성과 현대의 이 전쟁에서
중앙일보는 삼성의 스피커 노릇을 똑똑히 해냈지만 현대는 상대적으로 공격과 대응이 모두 느릴 수밖에 없었죠. 그로부터 10년 뒤인 1991년 11월 현대는 그룹 차원에서 언론사 문화일보를 창간하게 됩니다. 문화일보가 현대그룹 계열사였죠. 문화일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당시 현대그룹의 홍보 관련 부서 이름이 문화실이었대요. 그래서 문화일보로 이름을 지었답니다.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 삼성의 비자금도 직접 전달해주는 중앙일보.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1997년 대선을 한 달 앞둔 11월 이인재가 이끌던 국민신당은 엄청난 폭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중앙일보 대선 전략 문건이었어요. 이 문건을 보면요, 중앙일보는 이회창 후보를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요. 단순히 입장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회창에게 선거 자금을 전달, 그리고 일선 검사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녹취록이 다 공개가 되었어요. 이회창의 동생 이회성을 통해 수십억 원의 돈을 전달했는데 이회성의 진술을 보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삼성이 이회창에게 전달해준 선거 자금이 60억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재벌 기업이 대선 후보에게 정치 자금을 전달하고 그 정치 자금을 전달한 것이 다름 아닌 언론사였는데 이 엄청난 사건에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이학수, 중앙일보의 홍석현까지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었어요. 와, 굉장하죠? 그럼 이때 이런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누구였냐? 바로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이 이런 공정한 수사를 펼쳤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황교안의 이런 공정한 수사가 고마웠던 중앙일보는 이 사건이 있던 그 해 사회 분야 올해의 인물로 황교안을 선정하는 코미디를 벌입니다. 아주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굉장하죠. 중앙일보의 사주 홍석현은 유력 언론사 사주라는 지위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삼성의 정치자금 브로커가 되는 일까지 했다라는 것이 온 나라에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마지막 네 번째, 사장님 힘내세요 사건.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부분 기업들의 소유이긴 하지만 그래도 언론은 최소한 언론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언론사 거의 없지만 말이죠.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식을 까마득하게 뛰어넘은 엄청난 사건이 중앙일보에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장님 힘내세요 사건입니다. 앞서 말했듯 중앙일보는 보광그룹과 가족기업입니다. 1999년 중앙일보의 사장이면서 보광그룹 최대 주주였던 이 홍석현이 약 25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요. 중앙일보 탈세가 아니라 보광그룹과 관련된 탈세 혐의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중앙일보 기자들이요, 이 일을 자신들을 향한 김대중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왜 지들이 난리야. 그래서 1999년 9월 27일 중앙일보는 비대위를 구성해요. 그러면서 정권의 모든 압력을 분쇄하겠다라고 막 전의를 불태웁니다. 굉장한 섀도우 복싱이에요. 편집국 부장들은 중앙일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집단 성명서까지 내고요. 편기자들은 기수별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조까지 나서서 특보를 발행합니다. 김대중 정부를 향해서요. 그리고 9월 30일 홍석현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의 모습을 드러내자 언론 역사상 영원히 기억될 바로 그 장면, 40명의 중앙일보 기자들이 홍석현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눈물 겹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기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버리고 언론사 사주의 도구로 전락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공정과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가치를 저버리고 사주가 주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한 사건이었죠.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에 흔치 않아요.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기업 삼성과 계열사 혈연으로 묶여 삼성의 스피커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유력 언론 중앙일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재벌 그룹을 옹호하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다 못해 영향력까지 행사하는 언론사 삼성과 중앙일보의 이 대환장 조합은 정경유착을 넘어서 정경언유착이라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을 완성시킨 마지막 퍼즐이었고, 그 환장의 노래는 지금도 우울하게 계속 퍼지고 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